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송파 십장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송파 십장생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 해 이혜진 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 손보성 원장님, 네, 그리고 저 성민내과 임현상 세 명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즘 많이 보고 계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같은 의과대학 동기 선생님들의 삶과 사랑과 환자에 대한 열정과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드라마인데요. 물론 드라마도 재미있지만 실제 저희들의 의사생활에는 더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사생활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세 명은 조금 학교를 다닌 시기나 과나 이런 게 좀 달라요. 여기 손보성 원장님은 외과 선생님이시고요. 여기 이혜진 원장님은 피부과 선생님이고 저는 이제 내과 의사인데요. 각자 의사생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드라마를 보면 참 많아요. 저는 최근에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그 환자가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교수님이 인턴 선생님들 보고 야 빨리 서랍 짜가지고 와 했는데 인턴 선생님 중에 외과 선생님으로 나중에 성장하는 이익준 선생이 막 뛰어왔는데 한 손에는 서랍을 빼오고 한 손에는 자를 들고 온 거예요. 그 교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야 너 뭐하는 애 소리를 지르고 놀라는 그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 교수님이 잘못하셨어요. 텅프레서라고 그랬어야지. 그럼 뭐 통이야 뭐 통. 굉장히 사람이 당황을 하거나 응급 상황을 안 겪어봤으니까 더더군다나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맞아요. 거기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교수님들 특징이요. 우물우물하세요. 그리고 말씀도 엄청 빨라요. 안 그래도 주눅 들어있는데 초보 의사 또는 의과대학 시즌 갔을 적에 굉장히 그런 걸로 좀 당황스러워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전에 듣거나 본인이 겪으신 것 중에 그런 유사한 되게 재미있는 일 같은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수술방에서 있었다 보니까 수술방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학생 선생님들이 이제 실습을 나오게 되면 수술방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스크럽이라고 해서 손을 씻고 네.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손을 이렇게 들고 문을 열 수는 없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자동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엉덩이로 이렇게 문을 밀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학생 선생님이 이제 긴장한 나머지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야!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해? 돌아서 들어와야지! 그랬더니 백스텝으로 이렇게 그 문워커를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백스텝으로. 뭐 그랬던 경우도 있었고 수술방에서 수술하다가 보통 머리 쪽에는 이제 오퍼레이터 수술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학생 선생님들은 뭐 오퍼레이터 오른쪽이라든가 환자 다리 쪽에 있는데 오퍼레이터가 다리 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자리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생한테 학생 올라가 그랬더니 학생이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숙사로 올라가 버린다든지 침대 위로 올라가 침대 위로 올라가는 거 진짜 사고 아닌가요? 네. 수술방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굉장히 낯설고 많이 당황하고 처음에 어시스턴트 들어가서도 막 헤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학생 때도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수술방에 이렇게 수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수술장 안으로 이제 필드 안으로 들어가게끔 손 씻고 이제 들어가게끔 해주잖아요. 그럴 때 너 손 씻고 와 그랬는데 앞에 손자를 제대로 못 듣고 씻고 와? 내가 좀 더럽나? 그리고 기숙사 가가지고 씻고 오셨어요. 황당해가지고 지금 어디 가지? 10분 있다가 왔어요. 구석구석 잘 씻고 왔겠네요. 근데 긴장하면은 이제 무슨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 의사생활에서도 보면 레지던트 선생님이 신지 윈턴 선생님한테 자네는 제왕절개 수술을 가면 더도 말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면서 리차드슨이라는 이렇게 당기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걸로 하고 있다가 교수님이 리차드슨 아웃 하면은 애기가 다치지 않게 빼라고 그거를 한 정말 10번쯤 강조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 인턴 선생님이 너무 단순한 건데 실수를 하니까. 그렇죠. 처음 병원 생활을 하게 되면요 정말 긴장도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저도 처음 수술방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지식적으로는 많은 거를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행동으로 나오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랍이랑 자를 가지고 온 게 저는 너무 웃기기도 했지만 한면으로는 이해가 갔어요. 저희 학교에 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수술할 때 소변줄을 하게 되는데요. 꼴리. 네, 꼴리라고 하죠.
우리 인턴 선생님이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제 꼴리면 하고 나면은 환자분들이 소변 볼 때 아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엉덩이가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소변줄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서 풍선이 그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거기에 증류수를 이렇게 주사기로 몇 cc 넣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선생님이 분뇨관에 의해서 오염이 돼서 염증이 생길까봐 항생제 주사가 거기 같이 있는 줄 알고 그 증류수를 환자들 엉덩이에다가 주사를 해주신 거예요. 아시죠? 증류수를 주사로 진짜 맞으면 아플 것 아무 일이 같은데. 일어나진 않지만 굉장히 엉덩이가 아픕니다. 염증이 생길까봐 주사를 줬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천만 다행인 거 이제 저보다 저 아래 때부터는 실습 시험이 이제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의사 시험 볼 때 그런 돈요관 삽입법 뭐 이런 거 체크하는 시험까지 갖춰졌지만 실제로 환자 앞에서 하면 또 이게 아무것도 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인턴 들어가서 그 엘튜브 뽑을 그쵸. 때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때도 굉장히 떨리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꽂을 때 너무 긴장해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죠. 자주 그러죠. 자주 그래, 자주. 현재 의과대학 임상실험센터에서도 굉장히 마네킹들이 정교하게 그렇죠. 잘 돼 있는데요. 그 마네킹은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진짜 환자분들을 상대로 하려고 하면은 더 긴장하고 네. 잘해드리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초반에는 좀 경험이 없다 보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라는 곳들은 큰 의사가 되기 위해서 배워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그럴 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훌륭하고 능력 있는 의사들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참 실제 병원과 맞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보였는데 일단 의사들이 예쁘고 막 잘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 말랐어요. 아 맞아요. 말르고 굉장히 슬림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트는 한 10kg 쪘거든요. 찔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식사를 불규칙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먹. 그렇죠. 빨리 먹고 밤에 먹어요. 수술이 뭐 9시, 10시에 끝나면 그때 이제 저녁 식사를 먹는다든지. 또 외과 계열 1년차, 2년차 선생님들이 약간 몸집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회진을 돌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분들한테 이거 원장님 그러면서 맞아요. 하고 이제 그러고 진짜 교수님이 왔을 때 아까 원장님한테 다 얘기했는데 그리고 커피숍에서는 왜 이렇게 커피를 자주 드시는지 커피숍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더라도 테이크아웃해서 이렇게 가져가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같은 과가 아닌데도 친하고 자주 만나고 같은 과 레지던트 얼굴 보기도 힘든데요. 그러니까요. 거의 만날 일이 없고요. 사실 그리고 환자 의뢰 컨설트라는 걸 하게 되면요. 사이가 그렇게 좋게 되기는 힘든 경우도 있어요. 보통 컨설트를 하면 탁과한테 질의를 해서 그 답을 얻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과한테 일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환자를 위한 행동에서는 되게 옳은 행동이지만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감정적인 게 앞서다 보면 약간 짜증나고 약간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의과 레지던트도 한 명, 흉부외과 레지던트도 한 명이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분도 있습니다. 외과 전공이나 흉부외과 전공의를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네. 원장님 때는 몇 명? 저희 있었어요? 때 제 동기가 11명 있었습니다. 꽤 많으셨네. 네, 그래서 좀 많았던 편이고 저희 위에 선배님들 중에는 한 연차에 한 명 정도 있었고요. 그걸 다 커버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대학에 남아있는 친구들 좀 많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내외 산소라고 하잖아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요즘 참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이혜진 원장님 같은 피부과 그쵸. 선생님들은 정말 경쟁이 치열한데요. 저희는 막 미달 사태 네. 지원자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약간 씁쓸한 현실이죠. 아까 11명 말씀드렸던 것도 8개병원에 11명이었기 때문에 절대 많은 건 많은 게 아니구나. 아니라 네. 1인당 환자 수만 70명씩 보고 그랬어야 됐기 때문에 주말에 집에 간다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요. 잠을 자는 것도 많이 힘들었었죠. 특이한 장소에서들 많이 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환자 있고 그러면은 중환자실 옆에 쪽방 같은데 이제 시멘트 바닥에 시트 깔고 한 2시간씩 자고 간호사들한테 깨워달라고 그러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1시간밖에 안 잤는데 온몸이 차갑고 막 뼈가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원장님은 어디서 주무신 거 저는 있었어요? 외과 의사는요 일단 보이는 데서 자야 됩니다. 네.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서 자야지 안 보이는 데서 잠들면 다음날까지 행방불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못 일어나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간호사실에서 자든지 아니면 회의실에서 책상을 붙여놓고 잔다든지 아 맞아요. 회의실에서 네. 자요. 침대에 머리를 대는 순간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빵꾸 나는 거죠. 피부과는 출퇴근하신 경우도 있죠.
그냥 저는 출퇴근이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병원에서 가끔 다른 과 친구들 보면은 저를 보는 눈빛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가운이 깨끗해? 너 왜 이렇게 머리가 깔끔하니? 근데 사실 저도 저대로 되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다른 과 친구들이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스리생 보면은 네. 레지던트 선생님이 인턴 선생님 보고 언제 씻었냐고 아, 물어보고 네. 하잖아요. 저는 그거 네. 되게 실감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머리를 잘 감기가 힘들잖아요. 젤을 주로 바르고 다니면 머리 감는 대신에 왜 가운이 흰색인 줄 아세요? 비듬 가리려고.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저는 레지던트 때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요.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심폐소생술 응급코 뜬 거예요. 코드블루 같은 거죠. 네. 샴푸를 한 채로 머리를 묶고 바로 이제 뛰어가서 환자를 케어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머리에서 뭔가 이렇게 방울방울 비눗방울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고요. 또 우리 드라마를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뭐 러브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막 교수님한테 레지던트가 막 직진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봤고요. 일단 뭐 교수와 레지던트는 사이가 좋을 수 없죠. 아 맞아요. 교수님이 이제 주로 혼내는 입장이고 레지던트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차이가 꽤 날 텐데 보통 인턴 레지던트들은 26세부터 30살까지고 보통 교수님들은 30대 후반, 4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지 않나요? 한 12살 정도 차이가 날 텐데. 사랑의 나이가 없으니까. 네. 탑과 레지던트들하고 이렇게 눈빛 교환하고 좀 사귀는 경우도 아마 있잖아요. 저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 남자 선생님들은 별로 인식을 안 하시는군요. 네. 신경 쓰는 친구들은 응급실 같은 거 갈 때도 시간이 날 때는 좀 신경 쓰고 출입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저는 있었습니다. 뭐 레지던트 할 때 뭐 늘 더러웠기 때문에 늘 더러워서 근데 수술방 안에서 눈빛 교환하고 아. 커피 자판기 앞에서도 드실래요? 막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때 또 일주일에 한 100시간 이상 저희가 일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뭐 연애를 생각한다든지 사치였던 것 같아서요. 그건 있었습니다. 저랑 동기 친구인데 그때 레지던트와 인턴으로 만나서 결혼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당직을 이제 제가 대신 서줬죠. 연애하고 오라고. 네네. 네. 좋은 분이시네요. 아,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아마 이 방송도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국장 4년차 때 1년차 남자 여자 이렇게 두 명 뽑혔거든요. 그 둘이 결혼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밖을 못 나가고 네. 이제 과 안에서 출퇴근하고 그쵸. 하다 네, 보니까 제가 너무 혹독하게 해서 이렇게 뭔가 둘이 끈끈하게 했나 아, 그랬던 것 같긴 해. 그럴 저는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 환자들에 대한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나오는 환자들을 보면 옛날 내 환자도 생각난다 그런 거 있으시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1년차 때였어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추석 연휴가 한 번 되게 길었던 적이 있어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응급실에 배 아프다고 왔는데 보니까 복막염이었던 거예요. 그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뭐 음식을 많이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배탈이 난 줄 알고 추석 동안 이제 방치를 했던 겁니다. 그 진단은 그 충수돌기염이 천공이 돼서 복막염이 됐고 그게 좀 시간이 또 좀 지나가지고 폐혈증까지 갔던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쉽게 말해서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생겼죠. 죽을 위기에 처해. 그 친구를 위해서 당시 피가 부족해서 제 피를 뽑아서 수혈도 해주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좋은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의 한 3일 밤을 새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도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허탈하셨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너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안타깝네요. 그런 경우들이 참 의외로 많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이 참 소중한 거지만 때로는 어떤 기회나 운에 의해서 그게 좌우가 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원장님은 기억에 남는 환자 어떤 환자 있으세요? 저는 보통 피부과는 입원을 잘 안 시키는데 저 1년차 때 입원을 하게 된 할머니분 계세요. 그러니까 외래에서 교수님한테 자기 너무 가려워 죽겠으니까 무조건 입원시켜달라 계속 떼쓰다 보니까 교수님이 아 알았어 입원하셔 그러고 입원을 딱 시켰는데 저한테도 뭐 딱히 뭐 오더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약 주고 이렇게 아침 저녁 와서 회진하고 연세가 드셔서 가려운 거에 대해서 딱히 해줄 게 없거든요. 가려우면 그
긁어드려야죠. 네, 제가 뭐 긁어드는 신용이라도 어떻게 좀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2주째 되는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병동에서 콜이 왔어요. 근데 보통 피부과는 콜이 잘 안 와요. 갑자기 선생님 환자가 가슴 통증 호소해서 혹시 몰라서 병동 앞으로 빼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병동 앞에까지 빼놓는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때 그 병동이 마침 또 그 신경외과 병동이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그 모니터링 장비 탁 덕지덕지서 붙여 산소 포화도도 조금 이상한 느낌이고 그래서 휴전도로 딱 찍어봤는데 요런 느낌 심근경색 제가 교과서에서 보던 심근경색을 난 분명 피부과 레지던트인데 야 이거 망했다 바로 내가 심장내과 담임자 선생님한테 전화하니까 뭐라고요? 무슨 거라고요? 피부과? 뭐? 한 3번 물어봤어. 그분 저 피부가 경직되셨는데 네? 흉통이 있어서 왔고 진짜 이거 심근경색 같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또 아니면 가만 안 놔도 약간 이런 맞아요. 맞아. 너 아니면 너 가만 안 놔도 약간 그 심장 초음파를 덜덜덜 끌고 이제 오시더라고요. 근데 심장 초음파 탁 갔다고 해서 딱 보더니 이 환자 우리가 데려갈게요. 이렇게 딱 얘기해서 천만 다행인 병원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맞아요. 초기에 찾아가지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그분이 이제 자기가 살려고 입원하신 것 같아요. 네, 사람 생명이라는 게 그게 진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할머니 무사히 태어나신 거예요? 무사히 태어났어요. 2주 만에 해서 가려움증은 어떻게? 그러고 나서 또 왔어.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50%의 환자가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막간을 이용해서 꿀팁을 드리자면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그리고 흡연이나 과도한 우주 같은 생활습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항상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다 보면은 강아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더 몰입해서 재밌게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저 현실이랑 안 맞는데 하기도 하는데요. 환자 여러분들도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닐 것이다. 보실 땐 재밌게 보시지만 저희 의사들의 여러 가지 고충이나 그런 것들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0장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좀 리뷰하면서 우리들의 의사생활은 어떠한가에 대한 가벼운 토크를 좀 진행해 봤습니다. 10장제 내용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장제 선생님들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